준비하세요. 이제 갑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어디냐? 6페이지부터 가보자. 6페이지부터. 실정을 했어? 했어. 뒤에 왼 뒤에 답 있어. 그렇지? 왼 뒤에 답 있어. 왼 뒤에 답하고 가야 돼. 자, 처음에 불러볼게. 일단 첫 번째. 일단 2번에만 불러볼게. 6번까지 6페이지. 1번에는 역학적 시스템. 2번에는 O, X, O, X, O. 됐지? 3번에는 1번의 가, 2번은 공기 저항력, 4번의 기억은 중력, 니은 등가속도, 5번에 5번에 O, X, O, X, 6번에 중력. 됐어?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서 모르겠는 거. 얘기하세요. 조금이라도 지금 다 물어봐야 돼. 괜찮아? 두 번째 누구야? 탐구 자료에서 누구의 페이지 봤을 때 7페이지. 자료 1번, 2번 먼저 갑니다. 1번은 3번, 2번에 4번. 자료 2번에 3번은 자유낙하 운동, 4번은 매초 약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다음에 5번에 4번. 됐죠? 그냥 뒤에 보면 이분이 자 8페이지 6번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돼? 6번에서는 간격이 위에 거는 간격이 좁다가 넓어지는 걸로 가면 돼. 그다음에 수평 방향 때 간격이 일정하게만 그리면 돼. 몇 개만 그리자.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7번의 기억은 등속 직선, 니은 등가속도. 그다음에 8번의 5번. 자유낙하 어디에서? 7번에서 몇 번에서? 니은. 니은 자유낙하의 정의하고 약간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낙하의 정의는 중력만 받아서 운동을 한다라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도 뭐였어? 중력만 받아서가 아니라 뭐였어? 얘는 등가속도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또 그다음에 자료 4번에서 9번에서 연직 방향의 운동, 10번에 동시에 떨어진다, 11번에 니은 디귿까지. 여기서 모르겠는 거 괜찮아? 이승 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연이 요거는 괜찮아? 질문을 할 것입니다. 8번에 다시 갈까? 8번에 5번, 9번에 연직방. 그 나머지 건 됐어? 오케이. 모르는 것을 설명할 거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자 9페이지 갈까? 9페이지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의 기억은 9.8, 니은 19.6, 디귿은 29.4, 니은은 39.2. 5번에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뒤에 넘어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일 땐 등 가속도 운동. 자, 9번에는 1번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 2번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됐어? 10번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2m/s, 연직 방향의 속력은 19.6m/s. 그다음 11번에 A와 B를 똑같습니다. 12번에 2번, 13번에 달의 중력이 지구에 비해 훨씬 작아서 기체가 달의 중력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14번에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됐어? 15번에 5번, 16번에 5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거 좀 먼저 설명 좀 하고 보세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자, 우리가 자료 1번이고 7페이지, 8페이지 설명할 거 확인해 봐봐. 어떤 거 설명할까? 7페이지, 8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설명할 거야. 없어? 뭐야? 그러면 누구야? 8페이지 설명할 거야. 없어? 소연아, 이거 문제 푼 것 중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9페이지 일단 설명할 거야.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보라고 해야 돼. 몇 번? 괜찮아? 네. 10페이지 말고 10페이지. 누구냐? 6번부터 10번까지. 뭘 눌러야 돼? 7번에 보자. 7번. 중력 가속도에 대한 설명. 봐봐. 중력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지. 중력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생긴 가속도야? 여기서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가 변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하지. 근데 속도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 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이 작용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 속도가 변한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중요한 건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힘이 누구라고? 중력이야. 중력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G라고 하고 9.8 m/s 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는 얼마야? 1초당 9.8 m/s씩 변한다 이 소리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거기서 보는 첫 번째 옳게 많은 걸 물어봤어. 맞죠? 그럼 기억해 보면 지표 근처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때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 중력이 작용한다. 그럼 봐봐, 물체가 위에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물체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내려올 때 누가 끌어당길까? 중력이 작용하지. 그럼 중력이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작용해야 하고 하는 거지. 그럼 기억 맞고 철수 맞는 거지. 두 번째, 중력에 의해 물체는 가속도가 약 9.8 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자. 이것도 맞는 얘기지. 됐어? 됐어? 다시 한번. 중력에 의해 물체는 가속도가 9.8 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맞지? 세 번째, 민수는 물체 가속도 크기는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해. 그럼 봐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였어? 높이가 같으면 뭘 했어? 바닥에 동시에 닿는다라고 했어. 기억나? 그럼 다시 봐봐. 내가 1kg짜리가 있든 2kg짜리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했어? 높이가 같다라면 동시에 바닥에 닿는 거지. 질량과 전혀 상관없어. 즉 다시 말하면 누구는 달라질 수 있어? 중력은 달라진다. 당연히 질량이 큰 게 중력이 커. 그러니까 중력은 단순해. 중력은 뭐야? 질량이 클수록. 됐어? 근데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돼?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 있어 없어? 관계가 없어. 선생님, 답을 3번이라고 해주시면. 내 3번이라고 불렀어? 옳은 것을 불러서 완전 틀린 것만 불렀는데 그럼 답을 잘못 불렀나 보다. 미안하다 얘들아. 일단 여기서 같은 게 어떨까? 누구니? 7번에서는 철수는 맞지? 응. 그 다음에 영희가 맞으니까 4번을 잘못 불렀나 본데 미안해. 잘못 불렀나 보다. 또 몇 번 할까? 이상한 걸 얘기를 해줘야지. 또 몇 번 할까? 괜찮아. 11부터 15분까지 11, 15 괜찮아? 넘어갈 거야. 16부터 18분까지 17, 18부터 17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본다. 신경 뿌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연집 방향으로 자란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니은해 볼 거야. 지표 근처에 형성된 대기에 의해 생명체가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지표 근처라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돼? 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공기지. 공기니까 물질인 거야. 물질.
물질이라는 얘기는 질량을 가져간 거죠. 질량 갖겠지. 질량을 가진다. 질량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중력을 받아 받아. 그렇지, 중력을 받겠지. 뭘 받아? 중력을 받는다. 중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결국엔 지표 근처에 뭐가 있어? 대기가 있다. 이렇게 하지. 지표 근처에 대기가 존재한다. 이해돼? 그럼 거기서 뭐 있었어? 지표 근처에 대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생명적 호흡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 디귿갈까?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가 소화 과정을 거쳐 체내로 흡수된다. 이거는 중력과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왜냐면 일단 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돼? 봐봐. 중력이 작용 안 돼도 밑으로 작용해. 예를 들면 봐봐. 우주로 가자. 우주인. 우주인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 뭐 있어? 우주 정거장 혹시 알아? 거기에 사람이 살았어 안 살았어? 며칠간 살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 안 먹으면 죽어 살아. 죽은 이거 어떻게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우주인도 소화가 돼야 안 돼? 가능하잖아.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소화가 된대. 그럼 중력과 상관없는 거지. 그다음에 리을 육상에서 무거운 동물일수록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게 왜 그런 거야? 그걸 버틸려면 예를 들면 코끼리 있지. 코끼리 같은 경우는 다리가 어떻게 돼? 그렇지. 다리가 두껍지. 왜 두꺼워? 그걸 버텨야 되니까. 됐어? 그냥 두 번째 코끼리 다리 이렇게 설명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고래가 이거지. 고래. 뭐 밍크 고래라든지 흰수염 고래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육지로 올라오면 죽을까 살까. 근데 걔네들 숨을 어디서 쉬어? 바닷속에서 숨 쉬어? 아니면 위에 올라와 숨 쉬어? 올라와 숨 쉬는데 왜 육지로 올라오면 죽을까? 숨 쉬면 되는데 무거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래가 있으면 눌리는 거야. 눌려서 죽는 거야. 지 몸무게에 눌려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고래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부력이라는 걸 많이 받아. 그러니까 중력보다 훨씬 적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근육이 그만큼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래 수치가 떨면 터지는 거는 썩어서 그래, 내장이. 그러니까 다시 내장이 썩으면 거기서 그 미생물들이 그 균들이 거기 안에서 썩으면 기체를 발생시키잖아. 근데 고래 가죽이나 이런 거에서 기체가 풍선처럼 모이는 거야. 그럼 모이다가 부풀어 오르다 갑자기 뭔가 쿡 찌른다든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지. 그건 썩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고래 같은 경우는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좀 체형이 좀 작은 거긴 한데 큰 애들은 올라오면 거의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쟤네들은 무거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18번은 뭘까? 18번에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옳지 않은 걸 물었어. 자, 무중력 상태니까 어떻게 돼? 중력이 없지. 그러니까 뼈나 근육이 어떻게 돼? 약해진다. 두 번째, 몸의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맞아. 몸의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봐봐. 우리 귀에는 일단 첫 번째 뭐가 하냐? 소리를 담당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 달팽이관이라고 해서 청각이라는 걸 담당하거든. 근데 뭐도 있냐면 회전 감각이라는 것도 해. 얘는 단골이관이라는 걸 하지. 그다음에 위치 감각이라는 것도 있어. 위치 감각. 위치 감각은 기관이라는 곳에서 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어. 이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석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움직여지면 어떻게 돼? 돌멩이가 움직여지지. 그래서 얘가 몸을 기울였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중력 때문에 그런 거야. 우주로 가면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봐봐.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어떻게 자? 자는 때 소소 어디야? 이런 데서 눕고 자는 거잖아. 왜 눕고 잘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기울어졌다는 걸 느끼면 몸을 어떻게 할까? 몸을 움직여서 똑바로 쓰려고 할 텐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중력이 없어서. 이해돼? 그래서 거기서 누구야? 18번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맞지? 세 번째 누구야? 혈액순환 기능 이상이 생긴다. 맞아 틀릴까? 맞아 틀려? 혈액순환 이상이 생긴다. 모르겠으면 네 번째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진다. 공기의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지각이 있으면 여기가 뜨거워.
됐어? 뜨거우면 공기가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뜨거우면 뜨거워진다. 그렇지. 뜨겁다는 가벼워진다. 뭔 실제로 가벼워진다가 아니라 실제 정확한 뜻은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가벼워졌으니까 위로 가겠지 이렇게. 됐어? 위로 갈 거야. 위는 뜨거워 차갑지. 차갑다는 얘기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류 현상을 보면 어떻게 돼 있대? 뜨겁고 차갑다. 대류 현상이었었지. 그럼 뜨겁고 차갑다. 대류 현상이었을 때 어떻게 됐었어? 뜨겁고 차갑다라는 얘기는 중력이란 힘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중력을 적게 가벼워졌으니까 중력이 적게 와서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근데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거니까 저게 안 되겠지. 그다음에 수평 반응을 던진 물체가 그대로 정지한다. 수평 반응을 던진 물체가 그대로 정지. 계속 날아가야지. 그러니까 몇 번다? 5번. 혈액순환의 기능이 이상하게 생긴다는 얘기 어떻게 될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중력을 안 받아서 잘 안 내려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인들 같은 경우 우주로 가면 키가 좀 자란데 진짜. 왜냐면 키가 자란 이유가 왜 그럴까? 중력을 받은 거야. 안 맞지? 그러니까 눌리는 게 없으니까 키가 조금 자라는 거야. 근데 지구로 오면 똑같아져. 별 의미가 없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우주로 가서 뭐 우주 정거장에 며칠 있다. 이 며칠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뭐 한 달 이렇게 있다 오는 사람들, 좀 더 오래 있다 오는 사람들은 좀 질병을 좀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구로 와서 좀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요거를 얘기했었고 다음 진도 나갈 거. 우리가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고 맞을 건데 14페이지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같은 경우 몇 가지를 보라고 했었어.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운동량, 충격량. 자, 운동량이야. 운동량은 어떤 걸 보고 운동량이라고 선생님이 불렀어?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효과. 다시 한번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효과. 이걸 보고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했어. 그래서 P라고 했어. P. 그러니까 약자인 거지. 우리가 F는 MA 아니면 A는 M분의 F 이런 것처럼 그냥 약자야. 이건 누구야? M 곱하기 V라고 해. 여기서 M이 뭘까? 질량을 얘기하고 V가 속도를 얘기하니까 기억해 줄.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야? 꼭 기억해 줄 건 방향을 고려해 줘야 돼. 방향 생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뭐랬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다. 그럼 단위는 뭐 쓸까? 단위는. 잘 봐. 단위는 봐봐.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지. 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게 뭐라고? P라고 해. P는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떻게 내렸어? 예를 들어서 자 2kg짜리가 동쪽으로 10m per sec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kg짜리가 서쪽으로 2m per sec로 간다 생각하자. 그럼 얘의 운동량은 얼마? 위에 거 운동량. 얘 얼마일까 운동량? P는 뭐 곱하기 M 곱하기 V지. 근데 M이 얼마랬어? 2kg이야. 질량이니까. 그 다음에 V가 속도가 되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동쪽이라고 하는 것들은 플러스라고 했어. 맞지? 그럼 당연히 서쪽은 뭐겠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얼마? 20kg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거지. 단순하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 밑에 거. P는 질량 5kg 곱하기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g 곱한 거. 소율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 생각해야 돼.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 내가 뭘 물어봤어?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 뭐하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씌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하라고?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보세요. 딱 이 소리야. 됐어? 자, 요 정도 본다 생각하는 게 운동량이야. 두 번째, 충격량이라고 하죠. 충격량. 충격량은 뭘까? 충격량. 자, 여기서 좀 간단하게 볼 거야. 너무 되게 복잡하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이렇게 얘기해.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됐어?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충격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I는 뭐랬어? F 곱하기 T라고. 그러니까 F가 뭐랬어? F가 충격을 받을 때 받는 힘이야. 그래서 충격력이라고 해.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근데 T가 뭐야? 충격 시간이라고 해. 충격을 받는 시간. 예를 들어 지금 봐봐. 내가 준혁이를 때릴 거야. 10초를 때렸어. 1시간을 때렸어. 어떤 게 충격을 많이 받을까? 1시간이지. 즉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충격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잖아. 근데 살짝 때릴 때하고 세게 때릴 때가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겠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단위가 무엇일까? 단위가 얘는 충격력이니까 뭐야? 무슨 단위? 뉴턴 n. 시간이니까 무슨 1초, 2초 그런 초 ns라는 단위를 쓴다.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10뉴턴의 힘으로 5초간 줬어. 됐어?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충격량 뭘 구하세요? I를 구하라는 소리지? 뭐 곱하기 뭐? 자꾸 대답해야 돼. 소연아 자꾸 대답해야 돼. 왜 대답해야 머릿속에 좀 들어간다 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뭐 곱하기 뭐? 충격력 곱하기 충격시간. 충격력 내가 얼마를 줬어? 10을 줬지. 그치? 10 곱하기 몇 초? 5초. 그래서 50 ns 이렇게 봐요. 됐어? 50 ns.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같은 경우는 I는 이렇게 본다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다음 또 하나 볼 건 무엇입니까?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까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였어? 봐봐. 선생님이 지금 뭐죠? 중요한 건 유도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몰라도 돼. 그것까지 안 할 거야. 그것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단순해. 자, 첫 번째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될까? 서로 같아요.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됐어? 다시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가 여기 한 물체가 있고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B가 있어. B는 정지했습니다. B는 2kg짜리였고요. 근데 얘가 3kg짜리가 10m/s로 오고 있어. 이렇게. 그럼 충돌 전이지 이게. 근데 충돌했을 때 얘가 한 물체가 돼서 갔대. 한 물체가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두 물체가 붙어서 몇 킬로, 5kg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걸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지. 맞아? 그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가? 전과 후에 뭐가 똑같다? 운동량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전은 얼마일까 보자. 전. 얘는 얼마야? 계산하면 30. 단위는 안 쓸게. 얘는 얼마일까? 정지했으니까 0이지. 왜 0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 0을 곱하면 0이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 한 물체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kg 곱하기 속도 V는 몰라. 근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엔 정리하면 얼마 돼? 30은
5V 따라서 V는 얼마? 6m/s예요 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충돌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의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우주인 나왔으니까 하나 더 갈까? 이거 이따가 얘를 다 적어야 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우주에서 우주 공간이야. 우주 공간이니까 마찰이 있어 없어? 없지. 우주 공간이니까 마찰 없다는 얘기는 우주 공간 우주인이 60kg이야.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물체를 매달고 있는데 30kg이야. 됐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 우주인이 이렇게 이걸 던졌어. 이렇게 30kg 이쪽으로 5m/s를 던졌어. 됐죠? 5m/s 말고 6으로 갑시다. 됐죠? 그냥 6으로 할게요. 됐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게 나 우주인이지. 우주인은 어디로 움직일 거야?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 한번 해볼까? 어디로? 얼마의 방향? 봐봐. 처음에 얘가 처음이지. 근데 정지야 정지가 아니야. 정지지.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정지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은 얼마야? 0. 그렇지. 운동량은 0이야. 됐어? 그럼 충돌 후도 즉 이게 뭐야? 충돌한 건 아니지만 분리가 됐잖아. 분리도 상관없어. 분리되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이 0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얼마야? 6 곱하기 30이니까 180이지. 그럼 얘하고 더해서 0이 되어야 돼. 옆에다 쓸게.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이 0이었어. 후는 몇 킬로그램? 60kg 곱하기 속도 V가 내가 움직이는 속도지. 그게 어떻게 돼? 180과 더해서 0이 되면 돼. 따라서 V는 얼마나? 마이너스 3m/s 나오지. 이게 뭔 소리야?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은 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3m/s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또 설명하니까 알았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쓸 거 좀 써주고 갈 거야. 또 두 번째 이렇게 있거든. 쓸 거야? 아니 사진 찍어도 된다고. 편한 대로 하시라고.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근데 뭐 대신 사진 찍으면 집에 가서 정리해줘야 돼. 됐어?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누구예요? 여기서 요걸 얘기했고 두 번째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뭘 봐야 돼? 충격량은 델타 P야. 기억해야 돼. 충격량은 뭐야? 델타 P야. 델타 P가 뭐야? P가 뭐랬어? 소연아 P가 뭐랬어? 운동량. 근데 거기서 삼각형 이런 델타라고 하는 것들은 뭘 뜻하니? 변화량을 뜻해. 누굴 뜻한다고? 변화. 그러니까 변화된 정도를 나타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델타 P는 어떻게 구할 거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이렇게 본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됐어? 즉 다시 말하면 힘 곱하기 시간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됐어? 이거 볼 거야.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근데 봐봐. 따봐봐. 일단 여기서 물체가 요렇게 가고 있어. M이라는 놈이 V라는 V0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얘 운동량이 있어 없어? 있겠지. 있어. 질량 M V0 갈 거니까 얘는 M V0야. 그럼 얘는 뭐야? 무슨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이야. 맞지? 근데 내가 뒤에서 밀 거야. 힘을 줘서 이렇게 밀고 나갈 거야. 밀고 나갔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내가 힘을 주는 시간이 있겠지. 힘 밀어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힘을 밀어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V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내가 준 운동량에 뭐가 더해진 거야? 뭐가 더해진 거야? 충격량을 준 거지. 맞아? 그럼 얘가 뭐야? 나중에 MV라는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으로 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야?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했더니 나중 운동량
그럼 어떻게 돼? 넘기면 I라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 그럼 얘가 뭐랬어? 요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기억해 줘야 돼. 기억해 줘야 돼. 됐어? 예를 들어서 갑니다. (5kg짜리를) 2m/s로 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뭘 줬어? 힘을 줬어. 힘을 줘서 밀었더니 어차피 질량은 안 변하죠. 그게 뭐야? 10m/s로 빨라졌대. 그럼 난 뭐 한 거야? 쟤한테 충격량을 준 거지? 그럼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봐봐. 처음에 얼마? 12죠. 이제 얼마죠? 50이죠. 이게 뭐야? 처음에 운동량이고 이게 뭐야? 나중에 운동량이야. 그럼 내가 뭐 했다고? 처음에 운동량에 충격량을 뭐하면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고 썼지.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40이 돼야 되지. 그럼 충격량은 얼마야? 40인 거야. 됐어? 만약에 힘을 예를 들면 힘을 2초간 받았다 하면 2초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 I는 F 곱하기 T지. 근데 얘가 41했어. 맞죠? 근데 힘을 몇 초 받았다? 2초 받았지. 그럼 F는 얼마? 20N? 이라고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딱 식은 하나밖에 없거든. 뭐밖에 없어? I는 델타 P고 F 곱하기 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이것밖에 없어. 알았어? 이것만 보면 돼. 우리가 할 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하나 봐봐. 이제 이것도 쓸 거야. 여기를 운동량이라고 할게. Y축을, X축을 시간이라고 할게. 됐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 보자. 2초, 4초라고 할게. 됐지? 잘 봐. 잘 봐. 이제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0에서부터 2초까지. 운동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운동량이 변했지.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 충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지. 운동량이 변했다. 라는 뜻은 뭐야? 충격량을 받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됐어? 이 충격량은 얼마야? 10ns. 왜냐면 얼마큼 변했어? 10만큼 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2에서 4초까지야. 운동량이 변해야 안 변해? 그렇지. 얘는 운동량이 그대로이잖아. 운동량이 그대로는 여기 충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충격을 안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고. 글씨는 잘 보여? 네. 그럼 됐고. 글씨는 잘 보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보는 거고.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돼? 만약에 질량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었다면 됐어? 얘를 그래프로 바꿀 거야. 어떻게? VT 그래프로 바꿀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운동량이 10이지. 질량이 2kg이면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운동량 뭐 곱하기 뭐? 좀 전에 했잖아.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얘가 10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니까 속도 얼마야? 5. 그러니까 얘는 2초까지 얼마야? 5m/s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량이 안 변했지. 근데 이렇게 가야지. 4초까지. 이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뭘로 나누나?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올 수 있어? 속도로 바꿀 수 있어. 알아둬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써먹는 기술 중에 하나야. 알았지? 좀 적을 거 적어 주셔야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3번 두 물체의 충돌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두 물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아니 근데 이건 다 쓸 필요 없어. 충돌시 아니 괜히 지웠다. 안 지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충격량을 받는다. 무조건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여기서 A가 있을 것이고 B가 있다면 IA와 IB는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A가 받는 충격량은 이렇게 받을 거고 B가 받는 충격량은 이렇게 받겠지. 그럼 얘네들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하나 뭘 써줘야 돼? 부호를 써줘야지. 그러니까 기억해줘. 이렇게 됐어? 요거까지.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면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똑같다. 됐어? 그 다음에 단어 잘 봐. 단어 잘 봐. 자, 단어 잘 봐. 뭐가 되냐?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은 뭐가 되는가? 충격량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뭐야?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지. 됐어? 기억해 줘야 돼. 됐어?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페이지거든. 14페이지 다시 적었어. 다 적었어 이거? 사진 찍을 건? 다 찍어. 어차피 영상 또 보낼 거니까 선생님이 영상 또 보낼 거니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영상을 볼 건 복습하면서 보란 얘기고, 그다음에 자꾸 봐줘야 돼. 어차피 니네가 또 누가 1학년 때 학기 계약하면 할 거잖아, 맞지? 그걸 봐야 되니까. 자, 밑에 갑니다. 14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을까? 운동량 뭐라 했습니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밑에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똑같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밑에 보면 뭐 있었어? A, B, C 있지? 그럼 누구의 거기가 질량이 제일 커? C가 제일 크지?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지? 그럼 누구의 운동량이 제일 큰가? C의 운동량이 제일 커.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 기본 문제가 어떤 것도 나오냐면 물체를 몇 개를 주고 질량하고 속도를 줄 거야. 얘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질량 곱하기 속도를 곱해서 큰 값이 큰 거야. 단순하잖아.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뭐라고? 이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됐어? 자, 두 번째 밑에 갑니다.
자 밑에 운동 충돌과 운동량 보존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뭐씩 유도되는 거 다 필요 없어. 유도되는 거 필요 없어. 딱 뭐만 생각하면 돼?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게 뭐라고?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한다? 똑같다. 됐어? 오케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5페이지 충격량 냈을 거야. 15페이지 충격량 뭐라 됐습니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니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충격량은 물리적 양이야. 예를 들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돼? 그럼 이거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너 오늘 지금 멘붕이야? 왜? 그럼 너의 충격은 얼마나 받았어? 그걸 모르지. 즉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힘하고 시간을 곱해야 알 수 있지. 정신적인 거 그런 건 아니야. 됐어? 오늘 완전 멘붕. 아까 전에 전화 온 게 따라나고 그래서 전화 온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내가 학원에서 수업했거든. 혼자 학원문 내가 열고 따라나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발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어떤 놈들이 들어왔다가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얼굴도 못 봤어. 근데 걔네들이 다른 데서 뭔가 범죄 행위를 하고 왔대. 학생이겠지. 근데 뭔가 좀 하고 문이 열렸길래 들어왔겠지. 보다가 사람 소리 나니까 도망간 거지. 경찰이 와서 이제 이것저것 뭐 피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다음부터 밑에 갑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해. 그 밑에 보면 보셨어. 자, 넓이 있을까? 그래프에다가 봐. 그래프가 나와. 이제 잘 기억해. 여기서 얘는 뭐였어?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지. 그럼 요 변화된 요 폭이 뭐가 돼야 돼? 충격량이야.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라는 얘기야. 얘는 뭐야? 속도와 시간 그래프지? 좀 다르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힘과 시간이야. 어떤 건 힘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넓이가 뭐다? 충격량이다. 넓이가 뭐다? 충격량이다.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두 물체가 땅에 떨어졌어. 두 물체가 떨어졌어. 근데 보면 한 물체는 물체가 이렇게 돼 있대. 한 물체는 이렇게 돼 있대. 이게 A고 이게 B야. 여기가 힘, 여기가 시간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자, 요 넓이를 SA라고 할 거고 요 넓이를 SB라고 하자. SA와 SB가 같다면 SA와 SB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물체의 충격량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두 물체의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뭐해서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다? 충격량이다. 힘과 뭐해서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다? 충격량이다. 꼭 기억해야 돼. 됐어? 자, 밑에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라고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I는 뭐랬어? 델타 P라고 했지? 그럼 얘가 뭐랬어? 얘는 어떻게 보여? F 곱하기 T지. 얘는 어떻게 보여?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지. 이걸 같은 거라고 둬야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여기 나올 거고 힘과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알았어? 외우셔야 뭘 써먹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이렇게 봐야 돼. 선생님이 이 물리 파트를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정의가 뭐야? 얘의 의미가 뭐야?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갖다 대입을 시킬 거야. 맞지? 알고 있어야 대입을 시키지 모르면 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여기서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도 약자가 있으면 즉 공식이 있으면 거기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갖다 대입을 할 수 있어. 알아야 대입할 수 있어. 모르면 대입을 못한다. 알죠?
그 정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 뭐야? 선생님한테 자꾸 모르는 건? 오케이, 질문요. 질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거야? 아 답답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거야? 아 이제 모르면 어떻게 해라? 자, 그 정도 먼저 생각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좀 어려운 거 얘기. 괜찮아? 서희는 괜찮아? 오케이, 잠깐 봐야 돼. 아직 쉬는 시간 안 됐어. 니네 몇 시부터 했었어? 오늘 수업 몇 시에 있었어? 9시 반. 9시 반부터 있었어? 무슨 수업 있었냐? 수학이요. 수업? 그러고 나서 잠깐 밥 먹고 와서 온 거지. 서희는 아침에 뭐 있었어? 수업? 저도 수업 수학. 있었어? 뭐 같이 들어? 그래? 근데 왜 서로 모른 척하고 있어? 같이 들으면 그냥 뭐지? 같은 반이지. 그거 아니야? 너 근데 집에 갔다 왔어? 서브웨이에 가서 밥 먹었어. 여기 있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선생님, 다음 주 선생님이 뭐지? 한 3시에 수업이니까 2시 반 정도 조금 넘어서 오려나? 지금 얘네가 뭐 질문하는 게 없으면 과학 강의실 어디에요? 와서 있어도 돼. 가방 놓고 괜히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온 김에 이따가 서브웨이에 가서 밥을 먹든 아니면 요 밑에 가서 뭐니 그 우동하고 김밥을 먹든 안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책 놓고서 또 공부하다 해도 돼. 상관없어. 괜히 밖에 돌아다니지 마. 당황하지 말았어. 밖에 가서 뭐 할 거고 있어? 밖에 돌아다니고 핸드폰 게임할 수도 없잖아. 그잖아? 여기서 하는 게 나아. 알지? 또 생각하셔요. 됐습니까? 그다음 또 뭘 거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됐고 15페이지까지는 했어. 뒤에 넘어갈 거다 보니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되는데 선생님 뺄 건 뺄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처음에 나와서 맨 위에 이게 고2 때 물리 1에서 조금 자세히 배울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 그거까지 안 할게. 근데 밑에 보면 뭐 있었어? 물체 충돌 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 있잖아. 아무튼 뭐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두 번째 밑에 보면 그림 바로 밑에 보면 완전 탄성 충돌이란 말 있지.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란 말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있지.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이게 물리 원에서도 잘 얘기 안 해. 됐어? 그런 것들은 빼도 돼. 그 다음에 밑에 갈 거야. 이제 밑에 5번에 보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됐지. 근데 아까 뭐랬어 선생님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슨 말? 충격량과 똑같은 말이다. 그럼 뭐야?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똑같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했어? 요번에 F 곱하기 T네 어떻게 돼? 힘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을 볼 거야. 아프리카 아니라 아마존, 브라질. 근데 거기서 브라질의 원주민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 뭘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독침을 갖고 빨대 대로 훅 부를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빨대가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독침을 놔서 쏠 거야. 근데 내가 후 불 수 있는 최대 힘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지지. 근데 얘는 힘을 요 시간 동안 받을 거고 얘는 이만큼 가는 동안 받겠지. 누가 시간이 오래 걸려? 밑에 게 오래 걸리지. 빨대 대는 길다는 얘기 그만큼 뭐가 된다? 충격량을 그렇지 충격받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량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멀리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높은 데에 있는 원숭이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런 거 쓰는 거지. 짧은 건 멀리 못 가잖아. 이해돼? 근데 요거를 쓰는데 하나는 세게 줬고 하나는 살살 줬어. 그럼 세면 멀리까지 가지만 살살이면 조금밖에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 서희는 안 갈 거지만 니네들은 갈 거야. 뭐가 있을까? 3년 있다가 군대. 그렇지. 얘는 좀 있어 3년 있으면 뭐가 돼? 아저씨가 돼. 무슨 아저씨? 군대 아저씨. 근데 군대 가면 뭐 쏠 거야? 총 쏘지. 총 쏘는데 총이 권총 같은 건 짧아. 근데 소총이라고 해서 긴 게 있어. 총. 니네가 그 흔히 말하는 군인 애들이 쏘는 거. 그러니까 권총은 누가 쏘는 거야? 간부들이 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대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쟤네들은 어떻게 돼? 소총을 쓰는 거야. 근데 소총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지. 그렇다는 얘기야. 넌 못 쓸 거야. 너 군대 갈 거야? 아 생각 중이야? 가지 마. 군대 힘들어. 근데 군대 가면 너는 뭐야? 일단 그 사병이라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간부로 가거든. 여자는 무조건 간부야. 근데 가기 전에 뭘 해야 돼? 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가야지. 힘들어. 그렇다고. 왜 군대 생각 있어? 없어? 하지 마. 힘들어. 니네는 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안 갈 수 있어? 눈 좀만 더 나빠지면. 진짜? 요즘에 눈 나빠져서 안 가는 거 없던데? 별로 없던데. 눈 그러니까 안경 쓰고 가는 거니까 그냥.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너 렌즈 껴? 네. 렌즈 근데 왜 껴? 안경보다 편해요. 그렇긴 하지. 근데 안경보다 편한 대신에 안경보다 이제 각막이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안경이 낫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언제 좀 더 커서 대학교 갔을 때는 라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고 군대 그거 한 다음에 라식해. 왜냐면 라식이라고 하는 게 눈이 좀 좋아지긴 하거든. 근데 라식하는 것들도 군대를 신체 검사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됐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군대는 가야지. 제가 자, 그 정도 잠깐 보시고 자 요거까지 이해돼? 그래서 밑에 봐봐 물체에 큰 힘을 주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한다. 됐습니까? 밑에 보면 대표 포식 기술로 포탄의 착용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므로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야구공을 끝까지 휘두르면 공과 각막의 접촉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이 커지므로 야구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면 공에 접촉하는 힘이 커지고 접촉 시간도 길어져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간다. 뭐 이런 것들 쭉 보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 보시는 게 누구야? 첫 번째 내용이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충격력이라고 하는 17페이지 될 거야. 근데 얘는 얘들아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봐봐 힘을 크게 해야 돼? 힘을 작게 해야 돼? 작게? 그러니까 충격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야? 작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지. 됐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쉬었다가